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수능 문학에서 국어 문제를 풀려면 평가한 의도와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평가한 의도와 본질은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뭔가를 가르쳐요. 이 교육과정 속에서 가르쳐야 될 기본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 그래서 뭐 윤회정의 나비효과 이런 거 애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 기본 이론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구현시켰나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공부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 구현된 이 문제만 풀어서 문제만 맞춘다고 이 기본 이론들을 탄탄하게 자기가 완전하게 이해 못하면 그러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 이론들은 어디에 나오냐? 물론 해설에 조금은 나와요. 해설에 조금은 나오는데 이 해설들을 보면서 이 근본 원리가 뭘까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기본 이론서에서 그 윤회정의 나비효과 정도보다 조금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국어 애들 20년을 가르쳐도 아직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수학처럼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 해설을 정독을 하고 해설에서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를 계속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수능 출제하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원리, 의도를 써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도 읽어보시고 반드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찾으라고 이런 문제를 출제하구나 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설을 봐라. 이론을 봐라. 이론을 익숙하게, 이론을 정리해라. 두 번째는 해설을 봐라. 세 번째는 그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원리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수능 출제 원리 이 파일을 읽어라. 출제 원리 파일을 읽어라. 자, 네 번째는 이 선생님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배경지식이 뭐고 이 문제를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인강을 들으시면 조금 문제를 분석해가면서 이 문제를 분석했더니 이런 원리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인강을 찾아서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인강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개인이 선택하시고, 어쨌든 혼자 공부를 할 때 문제 맞히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데 그 의도가 이런 겁니다. 이론, 해설, 문제 출제 원리,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어떤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유형 자체가 이 이론을 갈래별로 잘라놓은 것이니까. 문제 유형. 근데 이 유형마다 이런 이론은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풀이법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그럼 풀이법은 뭐 나쁜 독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최적의 풀이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시는 시의 갈래별 특징마다 내는 문제 유형이 있고, 소설도 소설 문제 유형마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필이나 나머지들도 문제마다 문제를 내는 유형이 있고, 낼 수 없는 이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국어 문풀 해갖고 놨는데, 최단기간으로 문제를 푸는 국어 문풀을 이게 재생 목록에서 찾으시면 최단기간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기본 유형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는 것 같고, 논리력 독해력 싸움이나 라고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학으로 그러면 시 아니죠. 이제 고전하고 현대로 쳤을 때 고전은 실제적으로 많이 풀면 다 해결이 돼요. 왜 그러면 나온 문제만 나오니까.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 나온 지문이 한정돼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이 되고 현대에서 낯선 시가 나올 때는 그 시를 독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시가 구성되는 원리,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소설이 낯선 소설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읽어서 이게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쓰는 구성 원리, 시의 독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게 소설은 이걸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과 배경을 파악하면서 이거를 읽는 방법이 이게 읽는 방법이라 해봐야 6카운트식으로 상황 파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똑같이 이 시도 상황 파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6카운트식으로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문학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시 독해에서 틀리든지 소설을 빨리 풀지 못해서 틀리든지 아니면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 풀리든지 하는 파트로 문학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주제를 알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명확하게 작품마다 주제는 암기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제는 안 변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지문이 바뀌더라도, 어떤 지문이 바뀌더라도 이 뭐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이게 적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식은 정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유형에 따라서 유형별 어떻게 체크하고 문제를 접근하느냐. 그러면 이 체크하고 접근했을 때 이 접근을 이율, 의도, 본질, 평가원이 의도하는 이론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런 이론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답을 빨리 찾아내자 라는 것으로 속도감 있게 풀어내는 데에 관건이 달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신 의도와 본질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팁과 그 다음에 문학 공부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